여러분, 오늘 알려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항상 이것들은 같이 두셔서 늘 생기가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도록 만드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학에서는 궁합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세상 그 무엇도 궁합이 맞지 않으면 좋은 기운을 뿜어낼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습니다. 반드시 같이 두어야 하는 것이 있고 절대 같이 두면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이것만은 꼭 지키시도록 하세요. 첫 번째로 전자제품들과 사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용하는 전자제품들 중에서 뭔가를 같이 둘 수 있는 것은 TV나 냉장고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는 뭔가 같이 볼 수 있는 것을 두시면 좋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TV 주변이나 위에 가족들의 사진을 액자에 넣어 같이 두시고, 냉장고에는 작은 사진들이나 손글씨로 된 금은, 명언 같은 것들을 같이 붙여두시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에서는 생하는 기운, 감하는 기운, 극하는 기운이라는 것이 있는데, 생하는 것과 극하는 것은 사주학에서는 사용을 하지만 풍수학에서는 정말 웬만해서는 같이 사용하지 않아요. 한 가지의 기운이 너무 강해져서는 절대 좋지 않고 또 너무 약해져서도 절대 좋지 않다는 원리에 의해서 그러다는 것이죠. 하여 풍수에서는 주로 감하는 기운을 많이 사용하는데, 전자제품들과 같은 금오행의 기운을 감하는 물건이 바로 앞서와 같이 목오행의 기운을 말하는 것들입니다. 이는 자칫 대화가 없어 메말라가는 가정에 작지만 웃음을, 그리고 또 사소한 대화를 만들어주게 될 거예요. 이것이 행복운을 키우고 강하게 만드는데 무엇보다 좋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실에는 꼭 책을 두시고 그 곁에 노트를 같이 두세요. 여러분, 집안의 소파는 번영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이고 행복운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이곳에 번영과 행복을 상징하는 책을 몇 권 두시는 것은 풍수적으로 정말 최고의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병원이나 호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항상 의자 옆에 반드시 있는 것이 책이라는 것에 관해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맞습니다. 아무리 책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도 기다리는 시간, 또 무료한 시간에는 습관적으로 책을 뒤적이기에 그러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서서 기다리는 곳에는 절대 책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앉아야 책을 쉽게 보게 되는 거예요. 하여 집안에서도 소파와 그 앞에 놓여진 책은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한 줄이라도 읽게 되다 보면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최소한 한 가지의 교훈이라도 얻을 수 있기에 그러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이 그런 것이 무슨 이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이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이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쌓인 습관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을 책을 읽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고, 이것이 또 어느 순간 여러분에게 번영과 행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억은 누구나 또 유한합니다. 절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여 책을 두면 반드시 노트, 즉 기록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은 무조건 메모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식탁의 의자는 꼭 이렇게 두십시오. 여러분, 식탁에 의자가 짝수로 있다면 그 집은 평행적인 관계, 즉 대등한 관계가 있는 집이고, 이 의자가 홀수로 있다면 직선적인 관계, 즉 위계가 있는 가정이 되게 됩니다. 하여 나라에서도 정상회담을 할 때 의자를 나란히 옆에 같이 배치하는 것이며, 일반 국무회의를 할 때는 가운데 주석, 즉 가장 높은 사람이 앉는 자리를 배치하는 거예요. 이 자리라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은 심리적인 변화를 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안정이 부족하고 행복이 부족하다면 무조건 의자는 짝수로 배치를 하시고, 또 금전적인 문제나 사업적인 문제, 즉 재물운이나 번영운이 부족하다면 무조건 의자는 홀수로 배치를 하십시오. 네 번째로, 협탁 위에는 어디든 무조건 메모지를 두십시오. 아마 집안에서 테이블이 있는 곳은 침실의 침대 옆이나 거실의 소파 앞일 것입니다. 이곳에는 무조건 메모지와 펜을 같이 올려두세요. 그것을 사용하시든 하지 않으시든 무조건입니다. 분명 어느 순간 뭐라도 적고 기록하는 여러분이 되게 되실 거예요. 그 습관이 여러분을 번영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며, 그리고 이런 습관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루에 번뜩이는 생각은 수십 번 이상 다 들게 마련이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다 기록하여 둔 사람들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잠시의 생각으로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의 집, 성공한 사람들의 집에는 어디든 메모지와 펜이 정말 많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책상 위에는 항상 액자를 두십시오. 성공운이 강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책상과 가장 궁합이 잘 맞는 것이 바로 액자입니다. 이곳에 가족들의 행복한 사진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좋을 거예요. 네,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책상 위에는 반드시 작은 액자 속에 행복한 가족 사진이 있다는 것. 이것은 성공학 강연에서는 아주 단골적인 레파토리이며 아마 분명 여러분들도 TV에서 이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이 작은 액자 속에는 가족들의 사진이 들어있어도 좋고 금원이나 목표 같은 것이 들어있어도 정말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현관과 화장실 입구에는 반드시 발매트를 두세요. 여러분, 현관과 화장실은 항상 들어오는 개념을 가진 곳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맨발로 화장실 가는 분 없을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곳에는 반드시 뭔가가 있어야만 풍수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물론 침대 아래에도 작은 발매트를 두시면 아주 좋을 거예요. 네, 발매트를 두시기 불편하시다면 작은 수건이라도 하나 두세요. 이것은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아주 매너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줄 사소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이 습관처럼 무의식에 쌓이게 되어 항상 상대를 생각하는 사람,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로 창가에 식물을 두시려면 꼭 이렇게 두십시오. 여러분, 집안에 식물이 있어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창가입니다. 이곳은 집안으로 생기가 들어오는 장소이며 또 햇살이 들어오는 장소입니다. 물론 현관에도 생기는 들어오지만 햇살은 없다는 것이죠. 네, 이 햇살은 이곳에 둔 식물들이 잘 자라도록 만들 것이며 또한 이 잘 자란 식물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풍수명당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하여 집안에 식물을 꼭 두어야 하는 곳이 바로 창가인데 이곳에 항상 큰 식물이 있다면 작은 식물도 같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이 작은 곳이라면 작은 식물만 두셔도 좋습니다. 여덟 번째로 가방과 지갑은 늘 같이 두세요. 그래야 재물운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지갑을 두시는 곳에 가방도 같이 두는 습관 꼭 가지세요. 이는 재물운이 강해지도록 만드는 습관이라 항상 여러분에게 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줄 것이며 또 언제이든 여러분의 가정에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다른 것과 달리 돈은 다다 익선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 복은 많으면 좋은 거예요. 하여 재물운을 상징하는 것들은 모아서 같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항상 주방에는 앞치마를 꼭 두십시오. 여러분, 주방에는 무조건 앞치마 하나는 두세요. 이것은 사용을 하시든 사용을 하지 않으시든 주방에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을 하신다면 위생적으로도 아주 좋을 것이지만 사용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것은 오행학적으로 수행을 조절해 주는 것이라서 아주 좋은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집안에 꼭 같이 두어야 할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